안녕하세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대여배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SGC ENC 오늘 IR 담당자 통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간 주가 2년과 3년에 가까운 조정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 담당자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 주가 회복과 이 사이클의 시점은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이와 관련된 회사 답변을 받아왔고, 오늘 그 내용,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R 담당자와 통화를 10분 넘게 좀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양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했던 녹음 내용 간략하게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혹시 주가라든지 좀 사이클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쯤 시기로 혹시 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질의응답한 것 중에 한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텍스트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현재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 올해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원가적인 부분과 판관비적인 부분에 증가 요인 영향이 있었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프로젝트들 21년과 22년에 수주했던 것들이 이 도급 계약 대비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마진 축소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요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건설업은 기존 제조업과 매출을 인식하는 반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계약을 맺거나 수주를 가지고 오면 그게 이제 바로 매출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짓는 기간 자체가 최소 2년, 3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긴 거는 뭐 4년, 5년.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7년 이렇게 걸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인식하는 기준이 진행률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내가 1,0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계약 자체를 내가 이거 1,000억에 계약 맺어가지고 건물 올리면 뭐 좀 남겠는데 해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건물을 한 해 만에 다 못 올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2년, 3년 걸리다 보니까 이번 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 완공을 했어. 그러면 이 1,000억의 30%가 매출에 반영이 되는 구조고, 나머지 70%는 내년에도 넘어가서 매출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처음에는 1,000억 정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수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매해 지날 때마다 자재값이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계속 뛰고 자재값도 계속 뛰다 보니까 이 마진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기존에 1,000억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마진이 뭐 한 30% 남는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안 남는 거야. 뭐 2%, 1%밖에 안 남는 거야. 오히려 적자인 공사들도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이유가 뭐다? 이런 자재값, 도급 계약 대비해서 자재값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마진이 내려가고 적자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다. 그게 언제? 21년과 22년에 굉장히 많이 쌓였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적도 안 좋게 나왔었고 주가도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 SGC ENC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실 건설사들의 문제였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원가율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로 주가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했던 게 이 EPC 쪽으로 계약건이 많은 상황에서 국내 이 건설 쪽보다 마진율이 높나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 플랜트 뭐 사우디 1조 몇천억의 수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내 도급 건설 쪽보다는 이 플랜트 쪽으로 계약건이 많이 들고 오고 있던데 이유가 뭐냐, 약간 이렇게 여쭤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마진율 자체는 이게 프로젝트마다 사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내 건설 쪽보다는 플랜트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게, 이 국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택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곤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그냥 플랜트 쪽에 그 건물 지어주는 이런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국내 주택 시장이 보통 이렇게 침체하게 되면 이렇게 플랜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SC ENC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했던 게 최근에 이 디벨로퍼에 대한 전향, 이런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함께 여쭤봤는데, 이 디벨로퍼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로 나뉘죠. 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건설 이런 건설사들을 얘기하게 되겠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간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맡는 게 약간 시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이게 건물을 하나 지어도 이게 시행사 몫이 있고 시공사 몫이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벨로퍼라는 것은 이제 시행사 몫까지 시공사가 같이 하게 되면서 이 마진율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기존에는 막 땅도 매입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SCENC가 디벨로퍼로 전향을 한다라고 하면 땅 매입부터 해서 건물을 올리는 모든 프로젝트를 한 회사에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체 사업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마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이익률 측면에 대한 개선에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는 이 건설사들이 디벨로퍼로 전향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자,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이유가 현재 바로 하기에는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건설사들도 경기가 그리고 부동산이 침체되면 그러니까 착공도 많이 안 하고 허가도 많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 다시 한 번 더 부동산이 올라오는 시점부터 건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회복기가 이 건설이 오고 있고 그동안 침체기였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상 좀 회복기 들어서는 시점부터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아직까지 확정이 난 건 없지만 계획 중에는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 디벨로퍼,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 끌고 가는 기간이 보통 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24년 올해는 거의 뭐 다 갔으니까 25년부터 디벨로퍼 전향을 해서 진행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보통 한 30년쯤 돼야지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주가와 사이클의 회복 시점, 처음 이제 전화 내용 들으셨던 그거죠.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 이렇게 또 여쭤봤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되는 해외 플랜트 실적이 올해 연말 그리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 되면 그래도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 해외에 대한 플랜트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 이 현재 수주액 자체로만 2조에 가까운 수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SC ENC의 목표 수주액 올해에 대한 부분이 약 2조 3,90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현재 달성률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로만 간다면 목표 수주액도 좀 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말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해외 플랜트 실적을 올해 연말부터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부터 매출이 좀 찍혀서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주셨고, 무엇보다 25년이라는 해 자체가 이 건설이 회복이 또 들어가는 시점과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공 사이클을 보게 되면, 자,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사실 박살났죠. 근데 이제 25년부터 회복기인 부터 시작을 해서 26년까지 이렇게 쭉쭉쭉 해서 평균 30만 호를 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건설
이걸 착공 사이클이 회복하는 시점과 이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 그리고 현재 또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좀 삼박자가 함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이 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반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올해가 좀 지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차트로 들어가서 보게 돼도 사실 그동안 2년 넘게 3년 넘게 쭉쭉쭉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추세의 변환을 일으키는 또 신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저점만 다시 한번 더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횡보를 하는 구간들이 나타날 것 같다.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을 하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으로 돌아가는 실적에 맞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앞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에서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